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또 눈을 떠보면 또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폭탄을 맞았죠.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크게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답은 없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맞아야 될 그런 불안한 시장이 전망돼서 가슴이 무겁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지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영국발 불안감이 시장을 망가뜨렸죠. 네, 여전히 영국에서 불안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14일 날로 끝나는 영국 국채에 대한 매수가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다양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네, 영국 중앙은행이 14일 끝나기 전까지 좀 강력하게 하루에 영국 국채 매수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은 전혀 여기에 반응치 않고 금리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미국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으며 영국 파운드와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격화되죠. 크림반도의 대교를 폭탄 자동차로 트럭으로 테러를 하면서 러시아의 보복이 수도 키우키까지 함께 하면서 아주 피해 아주 월요일이 됐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러한 것들 요인들은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진앙되는 강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CPI 발표 전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얼른 CPI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발표가 되고 만약 CPI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을 한 번 더 얻어맞을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발 반도체 금수 조치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가 급락하는 것도 시장의 큰 걱정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아요. IRA 법안 미국 가서 이제 그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던 거죠. 한국 제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완전 100% 스탑이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허가를 맡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부 허락을 받아내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발 반도체 업체들이 다 무너진다면 오히려 한국 쪽에 이러한 요인들이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어필을 한다면 반대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본 거죠.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요약 정리하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2, 나스닥은 1.04, S&P는 0.75% 하락을 했네요. 근데 초반기에 다우는 살짝 플러스로 시작하다가 저녁 1시에 아주 크게 하락했다 다시 반등을 하면서 먹고 터지고 하면서 그래도 반등을 소폭 줄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1시경에 크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에 올라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쁜 모습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독일은 이제 뭐 거의 파순위에 끝났네요. 프랑스 0.45, 영국 0.45 이러한 모습으로 끝났고 어제 월요일날 니케는 0.71% 하락했네요. 상해는 1.66%, 항생이 2.95%, 중국은 6일간이나 시장이 멈춰섰다가 다시 열리면서 시장이 열렸는데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전한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하락했다. 반도체 부진으로 나스닥 2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 둔화 확인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BOE가 추가 유동성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채권 매입은 14일로 종료를 하고 11월 3일까지 재정
어떻게 하면은 감세 정책에서 메꿔야 될 그러한 재정 정책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원래 매년 11월 말경에 했던 걸 좀 당겨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영국 시장에서 뭔가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JP모간 CEO가 S&P 500 20%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이미 다이몬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죠. 네, 버냉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캐시오 우리 돈나무 누나가 미국 경제 이제는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성장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UBS가 자동차 시장 이제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네, 이제 자동차 시장 말도 경고가 나왔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침체하면 자동차 사지 않죠. 먼저 자동차 조금 더 타는 게 아빠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공급 부족에서 과잉으로 가는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마존이 유럽에서 배달용 전기차 확대에 1조를 투자한다 소식도 나옵니다. 바이크, 뭐 작은 모터, 뭐 이런 배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럽에서 먼저 전기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여기 이제 누가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또 우리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나가나 한국 자동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된 미국 달러화 지수는 0.31% 상승해서 113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킹달러, 강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 파운드라는 1파운드당 달러가 1.1059까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3.3bp 상승해서 4.5까지 올라왔네요. 0.74% 상승해서 4.5. 네, 제가 봐서는 5%를 한번 꼭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은 왜 그렇게 영국 채권을 사주는가? 이게 참 굉장히 의문스러운 모습이죠. 이 뒷배경에는 영국의 연기금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영국의 경제 시스템을 좀 망가뜨린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영국의 연기금이나 다양한 어떤 기금들이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차입해 옵니다.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입해 오는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담보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추가로 시장에 담보를 더 메꾸기 위해서 돈을 메꿔야 된다. 그러려면은 시장에다가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렇게 된다면 영국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영국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영국 파운드와 및 영국 시장 전체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움이 처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대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이 채권, 영국 채권을 사고 있는데 이것도 14일 날로 종료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아주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도 제가 주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 것은 영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는 안전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가장 불안전한 자산, 글로벌 시장에 가장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이 변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제 했죠. 여러분들 한번 저의 유튜브를 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WTI 움직임을 되게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WTI가 다시 90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2.56% 하락하며 살짝 내려오는 91.1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추가 감산에 대한 그 공포감이 시장에 일주일간 반영이 됐는데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WTI가 하락하는 유일한 길은 경기가 침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WTI 하락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또 새로운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정말 양날의 칼인 게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상품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하락의 주범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죠. 네.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특히 장비 업체들을 막아버리면서 미국의 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AMT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 거의 7, 8%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재인데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뭔가 숨쉴 공간이 있다면 오히려 미국에서 빠져나온 반도체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종목으로 오히려 날아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최근 며칠간 급하게 일어났던 중국 반도체 통제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정책인데요. 자, 미국 정부에게 한국 반도체 중국 내 사업 영향업계 예외 조치 필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IRA 법안에 이제 한번 된통 얻어 맞은 거죠. 그 대안으로 빠르게 움직인 거죠. 중국 내 한국 업체들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장비 수출은 개별 심사 후 허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상무부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그나마 칭찬을 받아야 될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네, 우시하고 산시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장비 수출을 막아버린 문제가 크죠. 개별 심사 후 허용을 하는 방안. 즉 미국 자국 내 기업들이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막는 것 같고 중국 그 자체 기업들이 반도체 불기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수입이라든 이런 것은 막아버리지만은 외국계 기업이 중국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장비 수출에 대해서는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후 허용을 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최악의 케이스는 벗어난 게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박살나진 않을 것이다.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 생각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24% 상승했네요. 140달러. 다음에 우리 테슬라는 0.05% 플러스에 있다가 막판에 살짝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22달러. 엔비디아는 3.36%나 하락을 했습니다. 116달러. TSMC도 3.64% 하락하며 6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89% 하락하며 51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25% 상승했습니다. 노블록스도 1.64%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19,241달러, 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일시장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쓰지를 않았는데 뭐 어제 이야기를 다 했죠. 오늘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하락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만 넘어가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13일 CPI 발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작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CPI 발표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CPI 발표 이후에는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약세의 흐름, 박스권 상단이 내려오는, 그렇죠?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도 내려오는 박스권이 밑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약세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 현금밖에 없는 거죠. 네, 캐시밖에 없는 거죠. 일단 캐시 30%를 무조건 마련을 하고 단기 반등에 눈을 감아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뭔가 선진적인 시그널 사인을 보내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웅크리고 앉아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도 무언가를 사야 된다면 저는 로봇주를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권한 로봇주 하락하면 좀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사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오늘 금일 시장을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 그렇죠?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높은 산을 넘어가는 그 깔딱고개 온 것 같아요. 이 깔딱고개를 넘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의 길이 있는지 내려갔더니 또 높은 고개가 하나 더 있을 확률이 있으니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분응선을 넘어왔는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도 오래 걸릴 거다. 올 연말까지는 시장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단기 반등을 살짝살짝 준 것에 눈에 현혹되지 말고 눈이 돌아가지 마라. 자기 생각과 심중을 지키고 현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직은 총알을 막 난사하면서 사용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네,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할 시기는 아니고 너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들고 가야죠. 그 다음에 10에서 한 15% 이내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혹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현금 마련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화요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또 눈을 감고 잘 견디면 또 복구, 회복 바닥에서 리턴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시절이 또 옵니다.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